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드리는 건설행정소송 이제 쭉 시리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보다 이게 많은 장애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는데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선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높은 층수를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먹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도 큰 대단지의 신축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이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접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해제시켜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문제되니까 좀 어떻게 좀 완화시켜주든지 축소를 시켜주라. 라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관할관청하고 싸워봤자 100번 진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전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화재를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문화재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건데 지금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옛날 사는 사람이 중요하냐.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좀 올라가면 뭐 어떠냐? 뭐 어떠냐? 좀 올라가면 그 사람들 영원히 잠자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 재산권을 감수하면서 제한을 당하는 걸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시켜야 된다는 움직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십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25년간 약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일단 해야 돼요.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은 사실 판단에 따라서 또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시설 보호구역 많이 해제되는 경우 봤지 않습니까? 지금 또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이번에도 또 많이 해제되고 축소되고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신청부터 해야 돼요.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잘못됐다, 저 나쁜 놈들 이러고만 있어봤자 백날 가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보호구역 해주지 않으니까 재산권 제한 등을 이유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신청을 보호구역 지정권자를 상대로 제출을 하십시오. 몇 명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일단 상대로 제출을 하면 관할관청에서 이렇게 보고 해제 신청이 타당할 것 같으면 해제해 주겠지만 안 그러겠죠. 공무원들이 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 신청 거부 통지를 해올 거예요. 대신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제 신청을 거부합니다. 라는 식의 통지가 오면 그 사유를 가지고 건설 전문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찾아오셔가지고 이 경우에 좀 해제 신청이 이렇다고 거부가 왔는데 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느냐라고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패소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억을 신청하느냐 10억을 신청하느냐 100억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졌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소송비용액이 증가되는데 행정소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처분을 거부해달라는 취소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일단 한번 제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게 해제된다면 본인의 재산권은 지금보다 몇 배로 증가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토해 보는데 무조건 그러면 거부 처분을 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성수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 사정이 다 다르니까. 대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 지정할 때와 비교할 때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유지할 만한 적정성이 없지 않느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지정할 때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문화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많이 발굴됐다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지정된 게 여러 가지 희소성이 뭐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만큼 넓은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할 만한 가능성이, 적정성이 줄어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이 바뀔 경우도 포함되죠. 두 번째로 주위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재를 딱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전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자꾸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강화문 옆에 가면 일정한 부분은 몇 층 이상 못 져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 경복궁이나 그걸 가면 고층 건물 올라가 있어요. 이쪽은 올라와주면서 왜 이쪽은 안 해주느냐. 예? 이런 것도 있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화재 상태가 변경돼야 돼. 예를 들면 문화재가 이렇게 있다가 많은 유물을 딴 데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호 가치가 좀 적어졌다. 이런 게 이제 요건이 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너무 과다하게 지정했어요. 뭐 딱 담장이 있는 데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뭐 경주나 다른 데 이런 데 여러 가지 가면 그냥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정을 해놓는 바람에 주변에 건축 행위가 제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정 범위를 좀 축소해달라. 아무것도 관계없는 임야까지 다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취소를 검토해보고 한번 성소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릴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하단에 보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 중에 건설 관련 분쟁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건축 관련 분쟁을 쭉 있으면 나중에 건설행정소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로 오실 분은 r119co.kr로 들어오시면 건축 분쟁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봐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